방문유학원으로는 최고다라는 벌써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한테 네.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가신 거네요. 돈을 많이 버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누가 중간에 한 명이서 가로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지금 그러면 그 이제 센터를 어머니랑 같이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대웅국장님이 여기에 투입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방문 목욕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문 목욕을 처음에 하자고 먼저 건의를 하신 거는 대웅 선생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차량 목욕을 초창기에 했었어요. 네네. 10년, 그쵸, 방문요양 초창기 때 차량 목욕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요양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요 차량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요 스케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냥 막말로 그냥 머리가 터지겠다. 혼자 하시기 네, 부치시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지만 네, 계시지만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안 하시고 계시다가 조금 제가 왔으니까 또 제가 원래 차를 또 좋아했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목욕차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네. 네가 이제 목욕차를 관리를 해라. 네네. 차량에 대한 것들을 네네. 뭐 상담이라든가 모든 스케줄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모든 걸 다 네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요양에 집중을 하시고 저는 이제 목욕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아파트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총 책임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돼서 근데 이게 분리를 할래야 사실은 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사실은 그 정해진 수가 안에서 네. 이걸로 하냐 저걸로 하냐의 네, 차이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원래 모시던 어르신들이 방문 목욕이 필요해서 이 차를 구입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뭐 그 외에 신규로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방문 목욕만 따로 들으시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지만 네. 기존에 하시던 어르신들이 방문 목욕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많죠. 저희가 이제 목욕차 사기 전에 네. 왜냐면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 목욕차 사. 네. 근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하다가 일단 사고 뭐 어르신 없으면 차 팔지 뭐 이런 생각으로 먼저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냥 그때는 좀 네. 어렸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한 이제 1년, 2년 이렇게 2년 만으로 한 2년째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처음에 지금 만약에 요양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목욕차를 사기 전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왜냐면은 방문 요양 3시간을 계속 한 달 내내 들어가다가 목욕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요양하시던 분이 수가가 빠져야 이제 목욕을 같이 이용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금 조율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저희 업종 자체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어르신한테 목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요양만 맞는 건지 네. 목욕이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일단 먼저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만약에 목욕차를 구입을 했을 때 한 달에 몇 회 정도 할 수가 있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계획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잡고 네.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하셔라. 그냥 무턱대고 차 사놓고 일단 일 저지르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네.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주변에 방문 목욕 차량이 별로 없어서 그게 네. 가능했지만 네. 지금같이 이제 차량들이 이렇게 그 시외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 하면 되지라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고 네. 그 몇 분을 하실지 파악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해주는 방문 요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가서 양해를 구해보고, 네. 왜냐면 그 선생님들 어쨌든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시간이 줄어들면 선생님들 이제 급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거기서 나중에 반발이 생기고 문제, 이게 먼저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별거 사실은 그 의견에 안 따른다고 해도 먼저 물어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줬다 안 해줬다 그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신 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도 이제 저희가 목욕차가 없으니까 이제 타기간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목욕을 이제 약 한 40건 정도 타기간에 먼저 이제 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타기간에도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목욕차를 살 거니까 이제 이 어르신 조율을 저희가 하고. 하겠다라고 네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거 입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목욕차 아까 보셨다시피 네. 그냥 목욕차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홍보 효과가 많이 나니까. 그냥 아니 차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네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제가 목욕차를 처음 샀을 때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곳, 네. 주차를 일부러 공영 주차장,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근데 진짜 연락이 와요 그걸 보고? 네, 그거 보고 연락이 오죠. 아, 그리고 목욕차가 워낙에 또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저희 옥천에도 그 각 지역마다 공단이 있잖아요.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네. 있으면 등급 판정 날이 있어요. 네, 화요일, 아니 여기 격조 옥천은- 화요일. 옥천은 목요일이에요. 아, 옥천 목요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서류를 대부분 금요일 날 많이들 찾으러 오시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기 전에. 네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욕차를 공단에다가 세워놔요. 아, 그렇게까지도 한번 해봤었어요.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가 있었다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세워놓고 한 분이라도 전화가 오면은 그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끔씩 그렇게까지 해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거는 뭐 그 개인마다 다 다르고 네. 그러고 나서 아무리 좋은 센터라고 해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네네.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직 한국은 끈적한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런 또 여기는 사실은 뭐 온라인 광고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하지 않는 특히나 이렇게 시외 지역에서는 더욱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문 목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에 몇 케이스 정도를 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수익권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차에 대한 뭐 할부도 갚고 어르신 선생님들 급여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현상 유지 정도가 될 때 유지에서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물론 60분짜리가 있고 40분짜리가 있는데 대부분 60분짜리를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요양이랑 같이 하면은 대부분 40 40분짜리. 아, 40분짜리 하세요? 그러면 40분짜리나 이렇게 했을 때 한 대략적으로 한 몇 건 정도 한 달에 해야지만 그렇게 유지가 가능할까요? 한 40분짜리랑 60분짜리랑 합쳐서 한 네. 150회에서 200회 사이 정도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하는 데는 그러니까 150 케이스에서 200 케이스면 선생님들 급여 주고 네. 네, 그리고 차의 기름값, 물값부터 시작해서 뭐, 하물며 요소수값, 까지 하고 세차값 이런 것까지 했을 때, 그러면 최저 비용으로 따졌을 때, 한 150 케이스 하면은, 그거는 커버를 할 수 있다. 네, 150회. 150회, 네, 횟수로 따지니까. 네. 횟수로 따지니까, 네, 네, 네. 150회 정도를 네, 하면, 네. 그 정도만 그러니까 하면 어르신들 어느 정도? 목욕 서비스를 한 달에 150회 정도 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하루에 주말 빼고 20일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하루에, 한 7, 8분. 7, 8분 정도는 돼야지만, 근데 토요일도 하시나요? 저희는 원래 토요일 안 하다가 네. 어르신이 조금 늘어나서 토요일까지는, 네, 토요일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7, 8분은 하루에 적어도 7, 8분은 해야 이게 타산이 맞다. 네, 그래야 이제 그 센터장님들이
그래야 조금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나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러니까 다를 수도 한 있지만. 150 케이스는 돼야지 이거 괜히 샀다 괜히 손이 돼갖고 내가 5천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이게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다. 네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시고 케이스가 150 케이스는 나올 것 같다. 적어도 뭐 120, 30 케이스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차를 사시면 되고 근데 해봤는데 그리고 뭐 다른 3, 40 케이스는 광고를 하시면 되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뭐 한 50 케이스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네, 50회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아직은 보류하시는 게 근데 50회 정도만 처음에 사기 전에 나오셔도 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40회였어요. 40회였어요? 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더 뛰어든 거죠. 근데 이게 신규가 발생하면은 그게 나한테 이득인 건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여기서 벌어들이지만 방문 요양에서 내 살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율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기야 또 이번에 방문 요양은 수가가 2022년에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뭐 급여를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또 상황이 올해도 역시 안 돼 버렸고, 네. 예. 또 타이트해졌는데 그나마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 정도, 한 4,000원 정도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0년도에서 21년도 올랐을 때는 수가가 올랐을 때는 60분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약 1,000원 정도? 1,000원도 거의 못 미치는 금액인데 거의 뭐 900 몇십 원 정도에서 그건데 그 정도였는데 이제 21년도에서 이제 22년도로 올라갔을 때 수가가 변경된 게 약 4,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4배가 오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네, 근데 방문요양 수가가 이제 반영이 조금 그러니까 방문 요양만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힘드시겠고, 네. 네, 돌파구를, 물론 뭐 어르신이 많으시면 또 괜찮으시겠지만, 네. 힘드시겠고, 근데 방문 목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내년 한 해도 어떻게 하면은 또 잘 버티는,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딱 보면은 이게 인건비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네. 방문요양은 86%, 네. 방문 목욕은 9점 몇 프로긴 한데 그냥 약 50%로 보시면 되니까 네네. 그것만 봐도 인건비 비율만 봐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 네. 네, 분명하게 나죠. 그러네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공단에서 조속히 조금 개선이 됐으면.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요양보사 선생님들도 센터에 가서 센터 탓을 하고 센터한테 왜 돈을 더 안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거기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센터장님들도 대부분 힘드시거든요. 많이 힘들죠. 근데 그거를 뭐 되게 돈을 많이 버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누가 중간에 한 명이서 가로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걸 좀 아직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영리 사업이 아니고 네. 비영리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해져 있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나 이런 게 다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공단에서 어쨌든 우리한테 위탁을 준 거니까. 네, 그렇죠. 그죠?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네. 아까 이렇게 차를 구경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야기 하시는 거에 이렇게 저희가 차로 오는 동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주간보호센터에 있을 때도 이게 송영을 짜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 방문목욕 차량은 이런 시외에 있으니까 어르신들과 어르신들 집이 동선이 되기 멀 거 아니에요. 네, 멀죠. 그러니까 이 동선을 어떻게 짜냐, 그렇죠. 그 시간 조율을 어떻게 하냐, 네.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만큼 기름값이 발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선생님들도 타이트하게 일을 하실 때 늘어지게 10시간을 하시는 것보다 중간에 텀이 생겨서 하는 것보다 타이트하게 8시간, 7시간 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훨씬 좋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케줄을 어떻게 짜냐가 이거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질문 잘 주셨는데, 네. 제가 주간보 했을 때 성형을 짰기 때문에 이 어르신 댁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대를 맞춰서 어떤 코스를 이렇게 돌면은 정말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목욕했을 때도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동네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도 되고 그리고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형 짰던 게 많이 도움이 됐죠. 그리고 아까 정말 기발했던 게 일반 기사 선생님을 고용을 한 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을 네. 요양보호사 남자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네. 어쨌든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 분을 해서 세 분이서 3인 1조로 네. 움직이시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남자 어르신도 가능하고 여자 어르신도 가능하고 네. 중간에 그러니까 내 동선이 선생님들 때문에 엉킬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엉킬 일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인건비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남자 기사님을 쓰면 인건비 비율이 들어갈 수가 그죠. 없죠. 이것도 문제예요. 급여, 비급여라는 네네네, 이 맞아요. 이상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을 그러네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네.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고용을 하면 어차피 선생님도 운전도 하시지만 또 목욕을 해드리면서 급여를 더 가져가실 수도 있고 네. 센터 입장에서도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맞출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남자 선생님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간보호나 요양원 이쪽에 조금 비중이 좀 많으시지 이런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요양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고요. 가족 요양 말고는. 네. 그리고 이제 방문 목욕 같은 경우도 솔직히 조금 드물어요. 왜냐면은 급여. 네. 네, 급여가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노년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퇴직하면서 이제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나 이런 게 있었기 네네. 때문에 네. 좀 급여 문제로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남자 선생님들이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조금 그런 과정들을 처음에는 고생도 하고 이제 방문 목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네요. 근데 방문 목욕 차량을 더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더 구입은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입함으로써 이제 선생님들도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조합. 네네. 왜냐면은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한 차에 같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심프로님이랑 나랑 같이 하루 종일 계속 다녀야 네네. 되는데 첫날은 좋았다가 싸워. 그 다음 날은 이제 거의 한 명이 사내 나와. 연애, 네, 사내 연애 같은 느낌이죠.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이가 틀어지면은 저 이 사람 있으면은 저 일 안 할게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그 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 개개인 선생님들은 이제 그만두면 끝이겠지만 이 센터 입장에서는 센터 이거를 이미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호흡이 리스크가 잘 크죠. 맞는 선생님들 구성하는 게 오히려 네. 힘든 거다. 네, 그 네. 구성 맞추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아. 네. 어디 가도 어쨌든 사람을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잘 맞추냐에 네. 따라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이게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으면은 조금 틀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잘 어떻게 다들 마음이 잘 근데 방문 요양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르신하고 궁합이 잘 맞는 선생님이 맞아요. 있고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랑 소개시켜 드렸는데 안 맞는 전혀 경우도 안 맞는 많고. 경우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조합해서 이 짝 맞추기를 얼마나 잘냐에 따라서 네. 이것도 방문요양 센터의 운영의 묘미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희 들더라고요. 이제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복지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르신 한 분이 만약에 신규가 들어왔으면 네. 이 어르신은 이제 욕구 조사를 하러 나가면 네. 이 어르신들의 성향, 네. 뭐 성격, 네. 말투, 네. 종교, 네. 고향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기도 하죠. 근데 네. 대화가 조금 통하시는 분은 뭐 어떤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그 머릿속에 이제 몇 분의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놓고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중매인인 거죠. 아. 중간 역할.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이제 마음이 잘 맞는 네.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줘야 네. 선생님도 기분 좋게 서비스를 할 거고 어르신도 기분 좋게 서비스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건 뭐 거의 결혼정보회사 네.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네. 거의 네. 중매인 호구조사 다 한 다음에. 네, 중매인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 성향이 누가 뭐 어떤 분이 뭐 광주 출신이야 어르신이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중에 광주 출신 있으면 아무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네, 뭐 네. 선생님이 대구 출신이면 뭐 어르신 또 대구 출신이 있으면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네. 아무래도 또 지역 간에 우리 동네 뭐 네, 맞아요. 내가 그 뭐, 동네 네. 출신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생겨나고 그렇죠. 종교도 조금 중요한 것 종교도 같아요. 네. 뭐 기독교인데 이렇게 뭐 불교를 맞춰드리면 네. 아무래도 서로 거기에 있는 시간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서로 어르신이 뭐 기도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어르신, 찬송가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어르신의 성경책 읽는 어르신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근데 있고. 선생님이 또 성경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게 잘 받쳐. 근데 중요하죠. 결혼 중개도 그런 종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지역 이런 걸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정말 어려운 일을 어떻게 보면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그 센터장님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네.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나오네요. 근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뭐 장기 요양의 종사자에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이제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네. 정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차량 목욕 같은 경우는 잘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안 되면은 차 팔지 뭐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방문 요양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타기관에 의뢰를 했던 뭐 목욕하셨던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를 조사를 하고 나서 먼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다른 거를 하다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 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국회어를 통해서 조금 많이 신프로님과 이제 오늘 천천 박사님이 안 오셨는데 그 천천 박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카페 들어가서 글 올라오는 것들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기존에 아무것도 그 장기 요양 쪽에서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방문 요양을 안 해보셨는데 자기가 방문 목욕 차량만 구입하셔서 방문 목욕만 하시는 거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큰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네.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이것도 수요 조사가 중요하고. 네, 그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수요조사.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어쨌든 시외 지역을 어디 타깃으로 해서 들어가실 거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다른 방문 요양 센터들이 얼마나 방문 목욕을 같이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만약에 그 지역에 방문 목욕을 하는 방문 요양을 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차량이 없어. 네. 그러면 거기는 노다지죠. 그럼요. 거기에 해서 그것만 근데 그게 잘 되면 분명히 그 근처에 있는 방문 요양 센터에서 그걸 또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거는 추후에 네. 하는 거지만 어쨌든 도전해볼 만은 하다. 도전해볼 만하다. 근데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아까 그 차량 방문 목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구입하신데 정보를 저희가 카페에 올려도 되죠? 아, 네. 네.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네. 저희가 한번 거기 대표님하고 나중에 친분이 있으시다면서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 이 영상 보고 혹시나 누군가가 선택을 하시면 네. 뭐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뭐 하나라도 뭐 네. 바구니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만약에 좋으니까. 가진 뭐 커피 캔 하나라도 더. 네. 뭐 저희 카페 연락처를 저희가 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실 때 국회어 TV 보고 전화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